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 SDI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6월부터 주가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사실 삼성 SDI만이 아니고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작년 6월부터 주구장창 주가 떨어졌죠. 하지만 삼성 SDI가 유독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엔 삼성 SDI가 왜 이렇게 주가가 유독 많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를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2차 전지 전체 그 밸류체인 제품들, 다시 말해서 리튬, 양극재, 배터리 셀 가격들의 동향들을 같이 주가와 함께 비교를 해봄으로써 주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할 만한 시점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림을 좀 보면서 할까요? 네, 오랜만에 그림 좀 보죠. 네, 보시면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빨간색 그래프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점이었던 약 80만 원 선에서 약간 주가가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8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2023년 6월까지 80만 원 선을 유지하다가 이내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주가가 40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고점 대비 대략 한 반토막 났죠. 그런데요, 이렇게 반토막 난 주가는 배터리 셀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배터리 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 가격 기준이고요. 물론 삼성 SDI는 3원계 배터리, 그것도 각형이 주력 제품입니다. LFP 배터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LFP 배터리나 3원계 배터리나 그 경향이나 뭐 떨어지는 정도, 상승 정도 등은 비슷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 가격을 보고서도 충분히 그 주가의 추이와 함께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 단위로 환산을 했습니다. 보통 셀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 배터리 용량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무게 단위로 환산을 했는데요. 나머지 양극재나 리튬 가격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들은 다 무게 단위로 그 가격을 매기니까요. 이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무게로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 가격이고요. 보시면 2023년 6월까지는 킬로그램당 100불 정도의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즉 23년 3분기에 가격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100불에서 67불로 킬로그램당 거의 뭐 한 33%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살짝 62불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킬로그램당 36불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2023년 6월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기입니다. 이 셀 가격과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셀 가격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주황색의 양극재 가격입니다. 셀의 아주 대부분의 가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재죠. 이 양극재는 이미 한 분기 정도 전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LFP 셀용 양극재 가격이고요. 킬로그램당 2023년 1분기에 약 20불,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선이었는데 2분기 들어서 13불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2불로 약간 떨어지고요. 13불에서 12불로 약간 떨어지니까 셀 가격도 한 분기 정도 지나서 67불에서 62불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2불에서 8불로 또 4분기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격이 떨어져서 킬로그램당 6불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가격이고요.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자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셀 가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낙폭 수준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재 가격과 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양극재 가격의 하락, 또 점쳐지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은 이미 22년 말 정도에 고점을 찍은 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최고점 킬로그램당 558위안 정도였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져서 최근에는 87위안 정도가 됩니다. 무려 7분의 1 토막이나 났어요. 양극재 가격은 그래서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고요. 그리고 셀 가격은 약 3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 1분기 정도 지나서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1분기 정도 지나서 셀 가격이 떨어지고 셀 가격과 주가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 투자하겠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바로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네, 리튬 가격은 2020년, 2021년 이때 2차 전지 수요가 아주 폭발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 아주 치솟습니다. 리튬 수요가 아주 급증을 했고 리튬이 그동안 그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리튬 가격 아주 폭등하죠. 그러다 보니 리튬이 캐는 대로 이거는 뭐 금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리튬 캐는데 아주 혈안이 됐죠. 그래서 2020년, 2021년부터 리튬에 대한 리튬 광산 개발이 아주 활발해지고 그래서 리튬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요, 2022년 말쯤부터는 전기차 수요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리튬 공급은 아주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요. 양극재 가격 하락에 의해서 배터리 셀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기에다가 전방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수요까지 떨어지면서 가격이 더더욱 가속이 붙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고요. 셀이나 양극재 모두 대략 한 2, 3개월, 한 분기 전 정도의 그 재료를 수급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이 한 분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결국 리튬 가격은 2분기 정도 지나서 셀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셀 업체에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리튬 가격 추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추이가 곧 될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왜 이렇게 최근까지 주가가 떨어졌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빠지는 업황 그리고 떨어지는 주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될까? 지금부터 그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삼성 SDI만의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수익성 중시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저평가의 원인이 되어 왔어요. 다른 셀 업체들, LG나 SK는 전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국 등의 그 자동차 업체와 합작사도 아주 열을 올려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이런 소식이 좀처럼 들리지 않다가 스텔란티스 그리고 최근엔 GM까지 합작사 소식이 들렸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죠.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은 시장을 좁히고 시장 기회를 잃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업황이 이렇게 나쁠 때 아주 재조명되고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로 평균 판매 가격을 볼게요. Average Selling Price라고 우리는 ASP라고 부르죠. 전체 매출을 총 출하량으로 나누면 평균 판매 단가가 나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삼성이 킬로와트아워당 21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LG가 150불, SK가 130불로 삼성이 가장 단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전략 때문인데요. 수익성을 중시하고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는 것, 이게 삼성 SDI 아주 예전부터 펼쳐왔던 특징이죠. 확장성에는 대신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만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을 때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각형 즉 EV 매출이죠.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ESS나 소형, 그 원통형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하죠. 업황도 매우 나쁘고요.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각형 매출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런 나빠지는 실적을 상당히 커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전략 그리고 수익성 중시 전략이
전략이 이렇게 매우 나쁜 업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방어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수 있죠. 미국 투자가 가장 늦고 가장 규모도 작습니다만 전고체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과감합니다. 이미 2023년 지난해 말에 파일럿 라인이 준공이 됐고요. 여기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전달됐다, 납품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납품된 전고체 배터리가 고객사로부터 실차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되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나온다면 상당히 주가는 들썩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삼성 SDI가 그동안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 기회를 잃고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만 제대로 나와주면 시장 평정할 수 있어라는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만일 그렇다면 아주 복잡한 내용들 고려해야 되는 합작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죠. 상대방 지분까지 내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수익성 좋은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고 주가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한다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투자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올해 들어 IRA 보조금 대상이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업황 좋지 않았는데 이 2차전지 업계의 아주 큰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더욱 가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요, 삼성 제품이 적용되는 자동차들은 그 대상에서 비껴갔고요. 그리고 독일의 프리미엄 제품들은 이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대상 축소로 인한 영향, 삼성만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황 측면에서는 셀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추이를 봐야 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1분기에는 셀 가격이 더더욱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의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리튬 양극재 셀 가격의 이 상관관계 봤었죠?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리튬 가격 보시면요. 네, 이 연두색 그래프가 리튬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까 보신 그림인데 리튬 가격만 뽑아놨습니다. 2022년 11월에 최고점 558위안에서 최근에 87위안까지 떨어진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한 12월 정도부터 최근까지 87위안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양극재 가격도 더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게 셀 가격에도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1분기 정도 후에 양극재 가격도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한 분기 정도 지나서 셀 가격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1분기잖아요. 2분기가 더 지난 3분기 정도의 셀 가격이 바닥권을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이제 반등할 것인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셀 가격의 움직임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3분기 정도의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셀 가격이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떨어진 리튬 가격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그렇다면 3분기 정도가 최저점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3분기 정도의 셀 가격이 최저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 주가는 최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고요. 정말 지금이 주가가 바닥일까라는 그런 생각은 리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면밀히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시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됩니다.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라고 아까 주가 흐름에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대략 한 30%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그에 비하면 삼성 SDI가 유독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까지 12개월 선행되는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20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4 정도로 그 20을 뚫고 내려갔어요. 지금 주가 수준은 매우 저평가됐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이 그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업황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가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업황과 현재의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을 구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조해 드린 거 있죠? 앞으로 리튬 가격 면밀히 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삼성 SDI 종목 분석해 봤는데요. 삼성 SDI가 앞으로 캐파를 얼마나 늘려갈 것인가 상당히 함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만 구해조 경제가 또 이런 거 분석하는데 맛집 아닙니까? 다 분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캐파 얼마나 늘려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출하량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상해 보고요. 그래서 매출, 실적 다 지금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예상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까지,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생각하는 시간 추가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